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은색 도구만 김시일과 하사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말하다가 김정일이 선군 정치 때 부대 방문하는 방식이 판이 바뀔 듯해 지겹도록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다 보니 그 선군 정치의 시작에 제가 그림자처럼 얽혀있던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김정일의 부대 방문을 볼 때마다 제가 왜 더 짜증이 났던지 그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일과 비교해 김정은은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그것도 함께 오늘 시간에 평가해 볼까 합니다. 주성화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의 시작을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 방문으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박솔 초소는 북한에서 선군 정치의 상징처럼 인용되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박솔이란 가지가 다보록하게 많이 퍼진 어린 소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다박솔 중대 주변에 그런 소나무가 많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게 무슨 부대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여성 고사포병 부대라는 사람도 있고 해안포 부대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다박솔 초소에 가서 다박솔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교도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2003년 전민복무제가 실시되기 전만 해도 북한은 대학에 입학하면 군에 입대시키지 않았는데 대신 대학 2학년 때 반년 동안 고사포병 부대에 보내 군복무를 시킵니다. 군복 다 입고 실제 군인처럼 군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학생 교도라고 하는데 그걸 마치면 고사포병 예비역 지휘관 자격증을 줍니다. 그 자격증도 제가 다 갖고 와서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만 대공포 지휘관이지 아마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면 김일성대 학생인 저는 고사포병 지휘관으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 때 대학생들로 꾸려 활약했던 정치공작대 입대 정치군관이 됐겠죠. 아무튼 교도 생활이 막 시작됐는데 얼마 안 돼 갑자기 우리 중대를 소집해 작업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평양 만경대 구역에서 남포 쪽으로 쭉 나가는 길 옆 평양 고사포병 사령부 122여단인데 대대와 중대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평술이라고 북한에서 유명한 술이 있는데 그 술공장 근처에 우리 중대가 있었습니다. 작업에 나가보니 이웃 대대 진지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대대는 57mm 쌍신 고사포를 갖고 있는 현역 남성 중대였는데 대학생 교도들도 오고 인근 군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가서 진입도로부터 썩비례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썩비례란 이 바위돌이 풍화해서 푸석푸석하게 된 흙을 말하는데 이걸 일명 마사토라고도 하는가 봅니다. 평양 고사포병 사령부 예하 부대 진지는 다 이 썩비례로 도로도 깔고 포진지 주변 포장도 하고 진지 포장도 다 합니다. 콘크리트로 하면 좋긴 하지만 이게 전쟁 때 폭탄이 떨어지면 콘크리트는 깨져서 파편이 되는데 썩비례는 파편이 그냥 박혀서 그렇게 한답니다. 가서 우린 불평이 많았죠. 아니 자기 진지는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동원시키지? 얘네들은 뭐냐? 이렇게 불만을 가졌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대 대원들도 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 중대 포진지 병실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르더군요. 그리고 인근산을 헤매며 작은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다 그 진지 주변에 심었습니다. 김정일 시찰 때 배경이 된 다박솔 중엔 우리가 심은 것들도 많습니다. 숱한 군인들이 달라붙어 한개 중대 진지를 완전 멋있게 휴양지처럼 만들었죠. 우리가 철수한 뒤에도 김정일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설날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죠. 아, 김정일이 오니 저렇게 극비리에 공사한 것이구나. 김정일이 와서 다박솔 많이 우거졌다고 해서 다박솔 초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갔답니다. 그런데 하필 나무들이 많은데 왜 다박솔만 산에 가서 뽑아 거기에 심으라고 했을까요? 이미 김정일 오기 전부터 북한 선전 당국이 그 초소 이름을 다박솔 초소로 붙이려고 몇 달 전부터 다 기획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개굴 같은 병실도 멀끔하게 만드니 김정일이 만족해하고 갔다는데 거기만 그렇게 멋있게 했지 다른 중대는 다 개굴이 맞았거든요. 이후 김정일이 방문한 부대를 보면 몇 달 동안 아주 치밀하게 세팅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부대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딱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한술 더 떠서 영양실조 환자가 있으면 대원들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체격 좋고 영양 상태 좋은 군인들만 뽑아서 김정일이 가면 그 부대 대원인 척
속이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김정일이 온다고 하면 군단 창고 몽땅 털어서 식량 창고에 쌀을 쌓아두고 고기 쌓아두고 냉동된 생선도 채워넣습니다. 고난행군 때 군인 중에 영양실조 환자들도 엄청 많았는데 김정일이 가는 곳마다 부대 창고는 완전 육류로 넘치고 부대 대원들은 체격이 좋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아니까 김정일이 방문할 때마다 몇 달 동안 준비된 쇼를 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그때는 아니 김정일은 진짜로 저걸 믿는 거냐 아니 믿는 척 하는 거냐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김정일이 그게 쇼인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한 겁니다. 아마 자기가 지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행군 때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 김정일은 호화별장에서 마냥 앉아 놀 수는 없었죠. 어느 별장에서 실컷 놀다가 바깥바람 좀 쏘이고 싶으면 주기적으로 인근에 준비한 세트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민들에겐 김정일은 쪽잠에 죄기밥 먹으며 불철주야로 전국을 누빈다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군인들을 특별히 챙긴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럴듯하게 준비된 부대 세트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시에 어느 부대 가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봐야 눈이 딱 감기고 답이 없죠.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 세트장에 가서 만족한 것처럼 배우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긴 민간 분야 돌아봐야 공장기업소 다 스톱됐으니 쉽게 꾸릴 수 있는 군 병실이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극을 10년 넘게 했고 인민들을 세뇌시켜 장군님이 고난의 행거를 함께한다 이런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뒤 첫 군부대 방문 보고 제가 김정은은 아비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8월 쪽배를 타고 연평도 맞은편 무도 방어대를 찾았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때 연평도 해병대의 포사격으로 병실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은 부대죠. 그런데 김정은과 병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영양실조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병사 바꾸치기가 없었던 것이죠. 무도와 같은 요즘 북한군 전방부대는 물자 공급이 제일 잘 되지 않아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이 갑니다. 먹지 못하니 피골이 상접하죠. 그런 병사들을 김정은이 직접 보고 사진 찍었다는 것이 어딥니까? 이후 김정은은 여기저기 부대들을 방문해 사진을 찍었는데 들어보니 내가 갔을 때 지휘관들이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들면 얼마 뒤 같은 부대 또 예고 없이 갔답니다. 자기가 온다고 특별히 군단 차원에서 준비했으면 혼을 냈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그러고 다니며 병사들 속에 파묻혀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도 알아버렸습니다. 아무리 가서 뭐라 혼내도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휘관 질책에서 뭘 합니까? 최고 사령관인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와 군이 개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젠 아예 안 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김정은이 군부대 방문해 병사들을 챙기는 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쇼라도 했는데 김정은은 이젠 쇼도 안 할 생각인 듯 합니다. 만사 귀찮고 답이 없는 현실에 짜증도 나겠죠. 그런데 김정은은 명색이 지도자입니다. 거긴 도망치거나 기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현실과 마주쳐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예 현실조차 보기 싫어하면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거면 그 자리에 내려와서 서울 와서 짜장면 배달이나 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